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재건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종전 협상이 지금 물밑으로 이제 미국의 중재 아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 유럽 간에 이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일단 자기 영토를 빼앗긴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 푸틴은 말 그대로 점령지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편입되기를 벌써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 영토화 된 땅이라고 해서 결코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영토 면적이 거의 이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영토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가 우리 한국처럼 동서로 분할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분할에는 먼저 군사적으로 점령했던 크림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이 된 거라고, 현재 전쟁에 의해서 점령된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이 우크라이나 땅이었지만 이 여전히 제정 러시아 때부터 러시아가 갖고 있던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좀 복잡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가 흑해로 나가는 그 통로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크리스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군항이기도 하죠. 군항. 이 러시아 해군의 군항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예전부터 러시아가 굉장히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국가로 정부가 바뀌면서 여기를 그냥 점령해 버렸죠. 이거는 이제 군사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상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걸 인정을 해주고 그 기반에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처럼 지금 현재 양쪽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휴전선을 긋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대로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동부 지역이 대표적인 우크라이나의 산업지대인데 그 산업지대 전체를 뺏겨야 되는 겁니다. 이 말뜻은 우크라이나 나라가 농업국가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실제로 실효적인 영토를 할양해 주는 것 외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미국이나 EU가 재건 사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 SOS시설을 깔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다 더해서 러시아도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는 자신들이 직접 희생을 해서 빼앗은 땅인데 이거를 갖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말 그대로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 폐행선을 걷고 있고,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트럼프도 체면이 안 쓰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러시아에게도 이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끼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린 빠지겠다. 그래서 미국이 중재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 푸틴이 부활절 기간 동안 휴전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전은 이후에도 양쪽에서 먼저 개전하지 않으면 그냥 휴전이 계속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 휴전이
실질적으로 러우 전쟁의 휴전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세계은행이 이제 산정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이 4천억 달러인데 지금 이게 2025년이 되면 이게 2023년에 그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5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연구 기관에 따라서 뭐 1조 달러까지도 얘기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게 뭐 이 전쟁이 동부전선과 남부 쪽에 국한되면서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지전, 옛날에 그 한반도에 있었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고지전처럼 전선이 고착화돼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후방의 민간인 지역의 피해는 많이 줄어들긴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 산업지대를 거의 전부를 빼앗겼어요. 그 가장 산업적으로 발전된 지역이 이쪽 동부 지역인데, 이 동부 지역이 옛날 소련 시대 때부터 이 집중적으로 산업화가 되는 산업화 벨트입니다. 근데 이걸 빼앗기고, 이 크리스폴 항구도 있는 이 크림반도도 빼앗기고, 그래서 거의 동쪽의 영토를 대부분 다 내주게 된 것이죠. 굉장히 광대한 영토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은, 물론 여기에 이제 그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있긴 있지만, 이 항구를 빼앗겼다는 게 이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흑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실효적인 영토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는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이 부활절 휴전을 선포를 했고, 이에 따라서 양쪽 군이 뭐 총을 내놓고 잠시 쉰다면 휴전은 바로 재개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동부 지역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도 자신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공격해 온다면 반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활절 휴전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가 이제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나 또 실제로 이제 그 에소 시설 중에 철도나 도로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들부터 중소기업까지 쭉 줄 서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미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가 우크라이나에게 그 이런 건설 장비를 한 10대 정도를 무상으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건설기계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역의 철도 차량을 현대로템은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망을 확충하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이런 전력기기들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SG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지만 이미 이 우크라이나의 지방정부와 손잡고 도로 공사를 시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넷에는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밀을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도 했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벌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이미 그런 경험과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 우크라이나 날아가서 이제 재건 사업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우의 교통 마스터 플랜이나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건설해주고, 이 공항이나 뭐 하수처리 시설, 그다음에 댐 같은 거 대부분 다 SOC 시설이죠. 이런 쪽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한 80억 달러를 뭐 저리에 그 저리로 이제 그 차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 세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는 이 자원들에 대해서 미국이 우선 그 협상권, 즉 우선 채굴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채굴권을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군사 무기도 공급을 중단하고 하니까
결국 우크라이나가 한 발 양보해서 그러면 이 광물 채굴권은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 광물 채굴권 중에 히토류가 있는 부분은 이 동부 지역이 많습니다. 이제 동부 지역에서 이제 탐사가 완료됐고 매장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건데요. 이런 쪽에다가 지금 그 미군은 이런 광물 자원 그러니까 협상을 맺은 곳에다가 미군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미군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미군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은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반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면 러시아도 함부로 공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곧 이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곧바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히토류를 가지기 위해서 미국이 그린란드, 이 덴마크령으로 되어 있는 그린란드를 뭐 매수를 하든 강제로 병합을 하든 그러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한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서 히토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미국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도 이제 미국이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광물 협상에 양보를 하겠다 하고 이제 나서가지고 이 광물 협상 체결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임박하게 되면 이 광물이라는 미국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파견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중국 같은 경우는 HD 현대건설기계 여기를 통해서 이 러시아 재건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러시아 대도시 개발, 건물, 고층 건물 같은 개발할 때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자신들의 이제 이런 모듈라 주택 이런 것들을 갖고 러우 전쟁 피해 지역에 진출하겠다는 것이고,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기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들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런 복구 비용을 스스로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들을 보면 다양한 상장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실제로 이 사업이 벌어지면 하청을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만큼 우크라이나라는 재건 사업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고 그 수천억 달러의 돈을 EU와 미국이 많은 부분을 지원해 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유럽의 기업이 이 수주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복구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기업이 하청을 통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주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신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